정론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면서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니 최근에 학술 발표를 하나 하셨잖아요. 네. 그 노무현 재단에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윤석열 정부 미래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 그 영상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학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정치학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슨 정치학적 분석이 아니라 생물학적 고찰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요즘에 과학 공부랑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으셨던 게 생물학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시다고 책을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요번에 그 강의에서 생물학적 고찰을 선택하신 게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생물학이 우선 재밌고요. 요새 저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막 이제 알아가는 중인데, 그 생물학이 재밌는데,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역사는 발전하는가? 역사는 라는 발전하는가? 오래된 인문학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뭐 몇천 년 된 인문학의 질문이에요. 근데 네. 그 춘추 전국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마천도 그런 말을 써놨고 맹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사마천이 이 세상에 도라는 게 있는 거냐? 도척이라는 강도단 두목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간을 회 떠먹고 이런 짓을 한 놈인데 천수를 누리고 갔고, 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은 소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하늘의 도라는 게 있냐 도대체가? 라고 개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학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탐구하는데 역사는 발전하는가? 그렇죠. 도라는 건 있는가? 인문학을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면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고, 사필귀정, 모든 일을 바로잡는 어떤 하늘의 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절대정신, 해겔이 얘기한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그딴 게 어딨어. 전두환은 그렇죠. 재산 그렇게 숨겨놓고 천수를 누리고 갔고, 그렇죠. 중간에 감옥 잠깐 갔다 오긴 했지만.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고 지금 검찰권 동원해서 막 정적을 죽이고 이런 일을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꼬라박을 수도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잘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역사에 보면. 도라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워요. 그럴 때는 뭔가 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가지려면,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은 불확실한 어떤 사회 법칙 또는 이론, 이런 것보다 좀 더 확실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증거. 예, 어떤 물질적 증거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도는 있어, 역사는 발전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생물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발견하셨어요? 그게 이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찾은 생물학적 증거 중에 우두머리 수컷이 알파 메일이라고 그래요. 알파 메일이 이끄는 위계와 서열이 딱 만들어진 사회가 침팬지 사회인데, 인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인간도 모였다 하면 서열과 위계를 만들지 않고는 군집 생활을 유지를 못한대요. 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인간과 침팬지가 조상이 갈라진 600만 년 전에 갈라졌는데, 지금 추측으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두 종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그러니까 사회적 서열과 위계를 만드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최소한 600만 년 이상 된 거예요. 예. 옛날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팬지랑 인간이랑 그런 점에서 같은데, 침팬지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프란스 드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파 메일,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온갖 교활한 책략과 연합 전술과 등등 물리적인 힘과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면 올라가기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한대요. 근데 어떤 수컷 침팬지는 올라가기 전에는 10번
100번 정도 다른 침팬지들 싸우는데 개입을 하면 한 3번에 1번 정도만 약자를 돕는 개입 행동을 했는데 얘가 우두머리가 되고 나더니 그 비율이 단반 막 70% 가까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막 80%대로 올라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보안관 행동이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이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인간 사회도 비슷하지 않아요? 반장이 되면 갑자기 뭐 쓰레기도 줍고 줄도 맞추고 뭐, 야 조용히 해! 뭐 이런. 대통령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보듬고 국가의 기능 자체가 네. 경쟁에서 이기고 잘 나가는 어떤 개체들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이든 거기에서 뒤지거나 패배해서 혼자 힘으로는 삶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국가 기능이 점점 더 집중되어 왔잖아요. 예. 이게 뭐 때문에 생겼냐 할 때 이것이 인간이 만든 문화의 힘이다. 또는 뭐 이런 지성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약해요. 문화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인간 지성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은 본능이잖아요. 본능은 이 교양이나 문화보다 훨씬 힘이 세고 오래가고 확실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알파 메일이 그걸 잘 안 하면 예. 아주 비참하게 쫓겨난대요. 알파 메일이 보안관 행동을 잘 하지 않으면 다른 도전자에게 엄청나게 참혹한 하게 쫓겨난대요. 반면 그 보안관 행동을 잘한 침팬지 수컷은 병이 들어가지고 권력을 잃은 후에도 다른 침팬지들이 와서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회적 미덕 이런 것들이 인간 지성의 발명품인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명하게 된 능력 이런 것들을 자연이 준 거라면 좀 더 확실치 않나요? 반론. 네.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기적 유전자하고 이타적 유전자를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똑같은 유전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두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아니 이타적 유전자는 없어요. 모든 유전자는 그냥 이기적이에요. 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컷 우두머리 알파 메일의 보안관 행동도 그것이 유전자의 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이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타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이타적 행동을 해요. 이타적 행동을 하는 근본 동기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가설인데 제가 보는 거는 그 어느 가설이면 어떤 상관없이 인문학보다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연이 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인문학적 요소보다 더 확실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기적 유전자를 배양하는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타적 유전자를 배양하는 또 문화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메인 뉴스에 보면 거의 매일 한 6곡지밖에 안 되거든요. 메인 뉴스가. MBC 메인 뉴스 같은 경우는 6곡지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방송입니다. MBC 메인 뉴스에 한 6곡지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곡지는 늘 아름다운 뉴스가 나옵니다. 늘 사람들을 케어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런 뉴스가 무조건 나와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나옵니다. 6가지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그럼 우리보다 뉴스 우리는 보통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전부 다 부정적인 뉴스예요. 전부 다 비판하는 뉴스거든요. 그게 뉴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한국처럼 계속 비난하고 아까 혐오의 정치 이재명 당대표 피습도 결국은 누군가를 혐오하는 정치 세력과 언론이 존재했었던 것. 그리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저는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저는 그나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자유투이 동아투이 출신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뉴스타파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접을 해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때도 이렇게 인터넷이 있었으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었을 걸. 그렇죠. 그때 최고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40년, 50년 실직 상태였던 거야. 예. 박정희 정권 하나 때문에. 그 세월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난, 그 생활 궁핍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아. 이제 사회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지? 갑자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천수를 우리 다한. 보훈처가 있잖아요. 아니 이근한이 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만 가지고는 네. 인문학 이론만 가지고는 네. 이 인간과 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역사 이론을 봐도 그 사필귀정, 권선징악 이런 거 없어요. 이루어질 때도 가끔 있고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더 큰 규모로 이제 잔인하고 참혹한 비극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인문학 이론이 쓸데없거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정감을 못 줘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 이타 행동을 유발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과학이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군집 동물인데 우리 인간이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가려면 서열과 위계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위계와 서열을 만드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위계와 서열을 만드는 자체는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모든 군집에서 이 보안관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알파 메일은 숙청당한대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 숙청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을 해본 거예요. 아, 이게 생물학적으로 고찰해보니 이 알파 메일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인간 군집의 알파 메일은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보안관 행동을 엄청 잘할 것처럼 예. 공정, 뭐 정의,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깨끗하고.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보안관 행동을 아주 잘할 것처럼 알파 메일이 되기 전에는 해놓고, 알파 메일이 되고 나서는 보안관 행동을 거의 안 해요. 전부 자기 친한 사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개입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 메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역사학자들은 고려 중기 무신 정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무슨 유럽의 사례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안심이 안 돼. 불확실해.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이런 거 국가 이론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근데 확률이 몇 %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알파 메일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생물학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관찰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문학 이론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물리적 근거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생물학이 이렇게 위로를 주다니. 네. 아니 제가 작가님 모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근데 제가 그 강연하신 걸 봤거든요, 영상을. 근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보안관 행동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대일 관계도 얘기했고 북한 관련해도 얘기했고, 그리고 국방부도 그렇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협치를 한다든가 하는 모습도 못 보여주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없는데 30%의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이 있어서 이번에 총선 때도 몇 석을 한 해 만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데 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5년이라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다른 알파 메일을 또 뽑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개체는 변이가 있다.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종에 속하는 많은 개체들이 있을 때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개체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근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개체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보안관 행동, 그러니까 수컷 우두머리 알파 메일의 보안관 행동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개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체들 사이에는 어떤 개체는 저것이 옳은 일이야 아니야? 저것이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저것이 아름다운 일이야 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체가 있는가 하면 저거 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한테 이익이야 선이야? 이걸 우선 생각하는 개체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정 비율로 그런 개체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약 셋 중에 하나 정도의 개체는 그렇게 생각하는 개체가 있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물학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늘 조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건 그래요. 그죠? 예. 8대2의 법칙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KBS에서 최근에 네. 시사기획창이라는 비판적 그 다큐 보도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윤비어 첨가를 부르는 네.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 뭐 부장인가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제작팀에서는 이제 영상 송출 직전에서야 그 내용을 봤대잖아요. 예. 그건 윤비어 첨가한 데가 50대 많이 보던 시리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런 걸 하잖아요. 왜 할까요? 그걸 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뭐 복잡한 신념이라는 걸 따지지 마세요. 권력을 가진 알파 메일이 있고 그 알파 메일이 아부를 좋아해. 그럼 아부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부는 좋은 거야 아니야? 아름다운 거야 아니야? 추한 거야 아니? 아름다운 거야?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물학에서는 변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분통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군집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한 그런 사람의 비율만큼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이진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늘 성공할까? 늘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의문이 그거예요. 왜? 아니, 사실 진짜 제가 성공해, 그 출세. 변호사 영업이 엄청 잘 돼야 되거든요. 저는 예. 정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해드려요. 왜 진심을 몰라주지? 근데 왜 저한테 와서 수임료를 깎으시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서 수임료를 막 엄청 내고. 내고 이상해.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지금 생물학을 공부하면 예. 모든 유형의 인간들에 대해서 예. 포용이 돼요. 아니, 댓글에 현우 터짐 크크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우울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소소님께서 윤석열에 속았네 속았어. 뭐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본인이 이제 집권하기에 이로운 일을 해야 될 텐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근데 국민들 그 여론조사해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이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범들이 유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소장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볼 때는 수사를 제대로 뭐 이미 다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악법이다. 이미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된 적이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도 뭐 총선 전에 아마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역풍이 불 텐데요. 역풍은 없어요. 이런 행동을 왜 하는 네, 걸까요? 어차피 60대 35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발동해도 크게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보안관 행동을 하지 않는 알파 메일에 대해서 저거는 우두머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다수가. 그리고 그렇게 1년 반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도 여전히 아주 잘하고 있으라고 대답하는 사람 또는 잘하는 편이야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셋 중에 하나쯤 되잖아요. 이거 안 움직여요. 웬만해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웬만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거부권 발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안관 행동이 아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그 보안관 행동이 전혀 아닌 다른 행동이잖아요. 사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좋지 않아 저런 사람 자격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잘한다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늘 해온 것처럼 집권 이후에 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개입할 거예요. 개입할 거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그 30%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을 계속 언론에 조성해주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그런 행동을 언론이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3분의 1은 지킬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선거구가 많은 영남 쪽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선거는 못 이기는데 못 이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170대 110 이 조건에서도 해왔잖아요. 여당 의석이 110개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도 1년 반 넘게 해왔잖아요. 뭐 선거에서 또 지난번에는 진다 한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저 행정권 쥐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해가지고 뭐 대충 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저는 그 30%에 관해서 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산 이즘이잖아요. 그래서 뭐 종부세 깎아주고 뭐 법인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보수 정부를 찍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안 찍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 개체들이 있는가 하면 예. 서로 나에게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선악과 옳고 그름의 관점에 비춰볼 때 저것은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균형인데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EES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예.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미국의 백인 노동자 계층도 트럼프를 찍고 예. 한국의 지금 하위 20% 40%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분들도 상당수가 보수 정권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된? 그거는 이미 그 네. 서스타인 베블렌이라는 네. 그 사회학자가 이미 130년 전에 낸 책에서 유한계급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봤어요. 마르크스는 계급 대립과 계급 착취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베블렌은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지배계급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배계급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타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거기 끼고 싶어 한다고요. 나도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타도하려고 자기가 지배계급에 객관적으로 속하면서도 이건 잘못된 일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도 그 혜택을 못 보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계급론에서 유한계급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들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한다. 예. 이렇게 분석했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지금 25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중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식을 보면 종교, 스포츠, 전쟁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블렌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블렌을 가리켜서 미국의 뭐 마르크스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르크스하고는 아주 달라요. 베블렌의 세계는 완전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체들 중에는 어떤 선악의 기준과 미추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개체, 변이를 가진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진 개체가 있는가 하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현실의 권력을 가진 자를 추종하고 부러워하고 자기도 거기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개체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폰 노이만의 게임 이론의 초기 이론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티포텟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게임 세리의 여러 전략 뭐 이런 거를 응용한 이제 생태계 연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간도 예외가 아니구나. 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통 터뜨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오늘 신년 대담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언급됐던 책을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 방송만 들으면 돼요. 예. 라면 냄새 게시판 따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리오 북스에서 매번 라면을 끓여서 먹여드릴 수는 없지만 냄새라도 맡게 해드린다.
저희 알르 북스를 보시면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 라면 가게가 있다 이런 정도는. 예. 그렇죠. 예. 자, 저희가 댓글을 미리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요. 블랙캣 458님께서 정치를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제가 잘못된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문명적 기준이고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기준이고요.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거는. 저런 거는 그냥 본능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자연한테서 받은 욕구와 욕망을 객관적으로 대상화시켜 놓고 보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그 욕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특이한 존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저것만 따라가서 살면 인간다운 인간은 아닌 거죠. 아니, 최소한 존경받을 만한 인간은 아닌 거죠. 예. 아니, 저도 민변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집을 안 샀다가 이제 사모님 무서워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신다. 그렇게 전세로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네. 본인 신념이신데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집이라는 걸 소유를 말아야 되나. 네. 그래야 잘 사는 건가? 막 이런 고민 들고. 저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부끄러워해야 왜 되나 어려운 싶거든요. 문제냐 하면 네.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욕구. 이거 자연한테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을 추구할 자연법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것만으로 의미를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것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 말고 다른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추구해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인 생존 욕구를 초월한 사람이라는 건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완벽하게 아름답거나 완벽하게 도덕적이거나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는 선하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선하게 살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이랬던 사람을 잘 뒤져보면 이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말한 것과 같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일부 보이게 돼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 법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위장 전입을 한다든가. 예. 그러면 완벽히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위선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선자로. 예. 위선은 악보다 더 나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인간 역사에는 참 많습니다. 한국 현대사에도 많죠. 예. 뭐 지금 우리도 보고 있죠. 지금 이 검찰 정권이 왜 섰냐 하면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건 뭐냐. 조국이 훌륭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일가족의 모든 사생활을 샅샅이 봐보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 그중에 어떤 행위는 법으로 걸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10몇 가지를 다 찾아가지고 무더기로 기소를 했고 그중에 일부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무슨 상장을 위조했다는 등의 이유, 뭐 인턴 증명서의 시간을 8시간밖에 안 했는데 10시간 했다는 걸 썼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편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가 위선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국을 보는 거는 조국 일가는 완벽히 훌륭하고 선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 네. 이게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네. 그러면 완벽하게 선한 어떤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그 위선으로 그것을 공격하면서 위선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언론이 그것을 부추겼고 거기 가담했고 대부분이 친윤 언론으로 이른바 사형 언론들이 거기 가담했고 그리고 반쯤 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정권이 섰어요. 그러고 나서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 자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할 뜻도 없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나의 권력, 나의 쾌락, 나의 이익 이것만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인간 역사에 무수히 많았죠. 그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무슨 아주 그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어리석은 짓을 집단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네. 참 저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른바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네. 강남에 누가 사는지 고위공직자나 청와대에 누가 사는지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거의 뭐 분기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기사의 원류 같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그 굉장히 큰 기획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어디에 사는지 일가구 1주택이라면 소유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는 묻지 말자. 그러니까 강남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주택자라도 투기의 흔적을 잡아서 그 투기의 흔적이 있는 것들에 관해서 탐사 보도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원칙이 다 깨져버리고 강남에만 살면 무조건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봐도 그냥 눈에 내지 마세요. 선해요. 그런 걸 뭐하러 해요. 30명 중에 한 28명은 그럴 것 같은 네네. 정부인데. 예. 아니 그 차이가 예. 근데 절대 그런 기사가 안 나와. 아니 그 차이가 뭐냐. 예. 그 사람들은 강남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땅 투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강남에 사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 논리가 그거 논리 구조가 근데 저를 이제 지금도 부동산 카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인 곳이 부동산 카페 뭐 이런 주식 종토방 이런 데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보면 제가 이제 아리팍이라는 아파트에 산대요. 아니시지 않아요? 저는 예. 그 집에 살 만한 돈이 없어요. 예. 그 반포에 34평짜리가 40몇 억짜리? 예. 예. 뭐 아리팍에서 근데 그 소문이 왜 났냐 하면 어느 네. 부동산 전문 신문에서 제가 거기 사는 주민 중에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 거기 안 사는데요 그랬더니 네, 네. 기사에 내 이름만 빼고 오보라는 보도를 안 해줬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아. 그 자기들도 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준 정보로 썼대요. 그 기자가 하는 말이. 한번 기사가 그렇게 난 다음에 계속 그게 예, 이용이 이제 그게 되는 도는데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방배동 사니까 빌라에 아. 이제 산책할 때 제 아내하고 같이 음. 걸어서 한강변을 잘 가거든요. 아,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아리팍 앞을 지나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반바지에 샌들 신고 여름에 네. 티셔츠 걸치고 모자 쓰고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백팩 하나 메고 그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거기 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누차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왜 좌파가 아리팍에 사는 주제에 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왜 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놈은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동네에 살면 안 돼. 그건 위선이야. 1가구 1주택도 안 돼? 예. 그렇게 보는 거고 심지어는 제가 예. 그 동네 산책을 하는데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장문을 내리고 왜 이 동네 사냐고 저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위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이럴 때는 그 언론사에 강남에 집 있는 그 사람들이 위선자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 보수당이 집권을 해서 거기 강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이 몇 채씩 강남에 있어도 당연한 문제가 거야?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비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보 정부가 쓰면 누가 강남에 집이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 거고요. 보수 정부가 서면 여기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정당이고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올라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국토부 보도자료에 늘 주거 안정인데 어떤 정부건 간에 주거 안정이 그거는 그들의 목표인데 공무원들이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 그렇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일단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하는 거는 옳다 그러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편견에 왜 올라탄다. 그러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완벽히 선하지 못한 사람과 집단을 위선자라고 공격하면서 그 선한 척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구조를 지금 우리가 몇십 년째 가지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사형 언론, 기성 언론이 그거를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586 퇴진론 이런 게 다 그거예요.